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서 확인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강의 자료 70페이지 나오는 관련 사례 연구 1번.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예상되는 그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자, 서울에서 살고 있는 갑은 A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 일부는 수년 이내로 자연 발생적인 도로가 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사용에 제공되어 왔다. 갑은 불쾌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갑의 토지 일부가 자연 발생적인 도로가 되어서 인근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때의 도로는 이 공물로서의 도로일까? 라는 점과 관련해서 이 도로의 의의에 대해서 개념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 A는 해당 토지의 주변 도로를 정비하면서 A씨입니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주변 도로를 정비하면서 자연 발생적인 도로에 아스팔트의 포장 공소와 도로 경계벽을 설치한 후에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였다. 여기까지 보면은 자연 발생적인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 공소 도로 경계벽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제 이 공물로서의 도로가 성립하려면 형체적 요소를 갖추고 그 다음 의사표시 행위에서 공용 개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포장공사와 도로 경계벽을 설치했다는 말은 도로로서의 형체적 요소를 갖췄다. 이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개시 행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죠.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사용에 그냥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A씨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반환 또는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해당 지역은 이미 시의 도로로 적법하게 성립되어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A씨 주장은 정당한가 됩니다. A씨는 이게 적법하게 성립된 도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보면 도로가 공물로서 도로가 성립되려면은 형체적 요소와 의사표시적 요소에서 공용 개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 형체적 요소는 갖췄으나 공용 개시 행위라는 의사적 요건이 성립된지 여부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 의사표시는 공용 개시 행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로로서 성립하지 않게 되죠. 이 공물이 적법하게 공물로 성립해야 이 사건 행사가 제한이 되는데 이 경우에 도로로서 성립하지 못했다면 사건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갑은 A씨에 대해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A씨 주장은 도로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이어서 밑에 보는데 해당 도로가 공물로서 적법하게 성립됐는가? 형체적 요소는 갖췄으나 공용 개시행위, 공용 지정행위가 없다. 보통 이제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언제 이 공용 개시행위 또는 공용 지정행위가 있다고 할 것인가 공부한 내용을 이제 상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있었습니까? 노선을 인정한 때라는 설, 그 다음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된 시점이라는 설, 실제로 공용 사용 개시 공고가 있었다는 점,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 우리 판례는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가 없기 때문에 형태 요소는 갖췄지만 의사적 요소 갖추지 않아서 공물로서 도로가 성립하지 않았다. 공물로서 도로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행사가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갑은 그 토지의 반환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씨가 불법으로 그 갑의 토지를 점유해서 토지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 점유를 한 불법인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을
사건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 것은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용 개시 행위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근원 없이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A씨가.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A씨가 도로 형체적 요소를 갖추고 그 다음에 도로 구역의 결정 고시까지 했다면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미 이 도로로서 공물로서의 도로가 성립했죠. 이런 경우에는 사건 행사가 제한되니까 갑은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도로법에 그런 게 있었죠.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나 옹벽, 기타 그 물건에 대해서는 사건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용 개시 행위가 없어서 도로로서 공물로서 도로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A씨가 도로 형체 요소 갖추고 공용 개시 행위가 있었다면 이미 공물로서의 도로가 성립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갑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A군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의 부는 점차 토사가 퇴직되면서 사설상 대지로 변화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A군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 하천은 자연공물인데 토사가 퇴직하면서 사실상 대지로 변화했다면 하천으로서의 어떤 형체적 요소를 형체적 요소가 소멸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갑은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다가 3년 후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천 부지가 대지로 변하면서 A군이 이제 공물 관리청이 될 텐데 이 관리청이 이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다가 3년 후에 사망했고 그 해당 부지 주택은 갑의 독자인 을에게 상속됐고 그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하천관리청인 여기 하천관리 관할도지사로 되어 있네요. 관할도지사는 하천 정비사업 추진 중에 을이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의 철거와 퇴거를 요구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그 20년간 갑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그 아들인 을에게 상속되고 또 을이 점유할 때까지 20년간 이 하천이라는 자연공물에 대한 관리를 하천관리청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이에 대해서 20년간 내가 이 하천 부지의 일부를 대지로 변한 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점유해서 사용했으니까 시효치되겠다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오히려 하천관리청인 관할도지사에게 이제 내 소유가 되었으니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라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천이 자연공물인데 자연공물로서의 하천이 성립할 때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천의 어떤 형적 요소까지 법이 정하는 하천법이 정하는 그 요건에 맞춰서 형적 요소가 갖춰지면 특별히 공용 개시 행위가 없더라도 자연공물로서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적 요소가 소멸된 경우에 바로 이 공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형적 요소 소멸에 대해서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우는 아직 공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고 형적 요소가 형적 요소를 그 상실해 가지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은 그대로 이게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 뭐 이렇게 하는 학설도 있지만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공물의 경우에 개시할 때는 공용 개시가 특별히 필요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공물로서의 성질을 소멸할 때는 형체적 요소 외에 반드시 공용 폐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여기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원칙이지만 묵시적 공용 폐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묵시적 공용 폐지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용 폐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대지로 변했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 공용 폐지라는 행위가 없죠. 의사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죠. 또 하천법에 보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성격을 상실해서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의 성격으로 변하게 되면 그때는 일반 사무가치는 시효취득의 대상이지만 행정재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판례 이제 이야기할 때 나왔지만 이게 그 묵시적 공용 폐지라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또 일부 학설은 묵시적 공용 폐지를 이 공물관리청이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가 있다. 그리고 점유자가 스님의 평공연하게 점유하고 있고 관리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공용 폐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시효취득의 대상, 그때 묵시적 공용 폐지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일반 재산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판례는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단순히 이 관리청이 관리 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공용 폐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묵시적 공용 폐지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냥 단순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묵시적 공용 폐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걸 다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공문병은 해방 이전에 일본인에 의하여 공유수면이 우면으로 매립된 전남 신안군 옥서면 일대 이 토지를 공용 폐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 토지를 을에게 귀속재산으로 매각하였다.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공유수면은 자연공물이다. 이 자연공물이 무면으로 매립됐다. 이 면허를 가지고 매립된 경우에는 또 달라집니다. 무면허로 매립됐다. 그래서 형체적 어쨌든 매립되었으니까 공유수면이지 아니게 돼서 형체적 요소는 지금 없어졌죠. 그런데 이 형체적 요소 외에 그래서 이제 공유 폐지 행위라는 이게 있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경우에 이게 공물로서 성질을 가지느냐 상실하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판례가 한다면 어떻습니까? 형체적 요소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용 폐지가 있어야 공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여전히 공용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유수면은 이미 사실상 매립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 자연 공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착오로 토지를 을에게 귀속재산으로 매각했다라고 하면 행정재산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재산의 형태로. 행정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매각해야 되는데, 이 행정재산 처분이 안 된데 을에게 귀속재산으로서 매각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매각이 이제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매매 행위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토지는 을로부터 다시 여러 사람에게 매매되어 최정 양수진 갑에게 73년 10월 20일에 매매되었고 갑은 이날 대금을 완납하였다. 자, 갑은 그 귀속재 매각해가 쭉 해서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이제 갑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갑에게 73년에 갑이 매수를 하고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무효인 매매 계획에서 계속되는 역시 그 이후에 매매 계약도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갑은 매매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93년 10월 21일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 갑이 매매 계약에서 그 토지를 매수를 했고 대금을 완납했지만 원천적으로 행정재산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거쳐서 온 갑의 매매 계약도 무효이고 따라서 대금을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불가능하다라고 됐고요. 그래서 갑은 부득이 그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취득이 안 되더라도 그 73년 10월 20일 날 자기가 매수를 해서 그날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으니 시효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자기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과연 이 자연 공물에 대해 가지고 형적 요소가 소멸된 상태에서 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아까 저 2번 문제에서 한 것처럼 형적 요소의 소멸과 함께 공용 폐지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일반 재산으로 되면서 그때부터 시효 취득이 대상이 된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형적 요소는 소멸했으나 공용 폐지 행위가 없다. 묵시적 공용 폐지 행위도 공용 폐지이긴 하지만 묵시적 공용 폐지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공물로서의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묵시적 공용 폐지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점 이렇게 비춰보면 지금 이 공용 폐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은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2번이나 3번이나 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자연 공물의 경우에 언제 공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일까? 형체적 요소가 소멸되고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자연 공물의 성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공용 폐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공용 폐지 행위는 명시적 공용 폐지뿐만 아니라 묵시적 공용 폐지도 인정되지만 그러나 단순히 이 공물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방치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묵시적 공용 폐지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제 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선조 때부터 소유하던 가옥을 문화재적 가치 있다 판단하여 문화재청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 경우 위 가옥이 지정문화재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자, 여기 이제 유형문화재 뭐 이런 거는 공적 보존물 또는 보존 공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 존재 자체가 문화적 가치가 있으니까 형태 요소를 갖춘 거고 지정 문화재가 되려면 그야말로 이제 문화재를 지정해 공용 지정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옥 문화재 지정한 후에 화재로 인해서 상당 부분 소실된 경우에도 여전히 지정 문화재를 성격을 가지는가? 여기도 형체적 요소,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형체 요소의 소멸은 이 경우에 공용 지정한 것에 공용 지정의 해지 사유가 된다. 될 뿐이지 바로 공용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수업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년 전에 있었던 숭례문의 소실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숭례문은 화재로 소실됐다가 나중에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복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곧 공물로서 성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복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뭐 다 같은 내용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갑은 최근에 청주에 소재한 자신의 토지가 자신이 알지 못한 사이에 5개월 전에 충청북도 도지사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도로법 25조에 근거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역시 이제
이 도로가 공물로서 성립하려면은 형체적 요소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에 보면 갑 소유 토지일 때의 도로의 법적 성격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 5번에 설문만 가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다. 도로 공용 지정 행위, 공용 개시 행위는 있은 걸로 보고 형체적 요소를 갖췄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그 조건은 달아야 되겠죠. 이 도로가 공용 도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형체적 요소를 갖추고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도로가 공물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로구역으로 지정 고시만 되었고 아직 형체적 요소를 갖추지 않아서 도로공사 시행 중에 있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아직까지 도로로서 공물로서 도로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예정 공물에 해당한답니다. 조만간 공물이 될 테니까 그 공물의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물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될 수는 있다라고 했죠. 예정 공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도로구의 결정고시, 도로 공용 지정이 공용 개시 행위는 있다. 그러나 형체적 요소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야 온전한 공물로서 성립하게 되는데 하나밖에 갖추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예정 공물로서 공물에 준한 어떤 공물은 아니죠. 공물은 아니지만 공물에 준한 보호를 받게 된다. 자, 뭐 2번 같은 경우는 도로구역 지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행해진 공용 지정이므로 위법하다 판단하고 취소 소송 형식으로 다투고자 한다. 자, 이게 뭐 우리 그 교과서에 이런 그 권한 없이 행해진 공용 지정 행위가 무효냐, 위법하긴 위법한데 무효냐, 취소할 수 위법이냐 되는데 무효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이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견해고,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도로가 도로 성립되면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나 옹벽, 기타 물건 뭐 이런 것 대해서는 사건 행사가 제한이 되니까 이 토지 소유자를 하더라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취소 소송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 구역의 공용 지정 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위법하는 맞죠. 권한 없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이미 도로로서 공중에 이용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만약에 취소를 보면 이미 기왕에 일반 공중들은 그 도로로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 공익에 반한다는 그런 문제성입니다. 그래서 위법하지만 우리 심판의 행정소송에는 특별한 어떤 그 장치가 있다고 했죠. 그 사정 재결 또는 사정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위법하지만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익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정 재결, 사정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정 판결, 사정 재결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취소를 해야 그 다음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취소를 하면은 공용 지정이 무효니까 그는 원인이 없어지니까 그 토지가 이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못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는 직접 이게 못하게 되고 다만 아까 불법으로 토지관할청이 누굽니까? 갑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친다. 공부 쭉 해서 같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럼 3번 문제는 여기 이제 마지막 그 도로의 마지막 일대가 사실상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누가 이를 개간해가지고 20년간 넘게 사용해왔다. 병이네요. 병이 20년 넘게 사용해왔다. 점유해서.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했는데 뭐 아까 같은 내용으로 공용 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행정재산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행정재산 성격까지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기억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은 계속 자, 잘라서 할까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